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다. 기범이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병원 복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적막했다. 정원은 기범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기범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떨쳐지지 않았다. 그 장면의 전부를 본 적이 없지만 수아에게 도착한 짧은 영상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헤라가 기범에게 손을 뻗는 모습, 그리고 기범이 뒤로 밀려나는 듯 보이는 순간, 짧고 흐릿했지만 정원의 눈에는 너무도 선명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결론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정원이 복도를 천천히 걷자 뒤에서 주하늘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따라붙었다. 정원 씨 괜찮아요?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정원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자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정원은 잠시 멈춰섰다. 괜찮아요. 울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하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정원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조차 그녀는 버텨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무표정은 오히려 위험한 기운을 풍겼다. 정원 씨,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원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기범 아저씨 사고 그날 병원에 오기 전에 진태석 회장이 현장에 먼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늘은 계속 말했다. 119를 부르지 않았대요.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도 안 했답니다. 정원의 손끝이 떨렸다. 그게 정말이에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태석이 기범의 마지막을 목격했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단 하나,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지켜본 것뿐이었다. 정원의 입술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럼 헤라뿐만 아니라 진태석도. 하늘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정원은 이미 알아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화살은 한 사람만을 향하지 않았다. 정원은 병원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속았어. 모두에게.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USB에 닿았다. 수아가 받은 영상과는 다른 조금 더 긴 분량의 파일이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정원은 그것이 진실의 조각일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기 진동이 울렸다. 문자 발신자는 난숙이었다. 지금 당장 와. 해야 할 말이 있다. 정원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잡이를 꽉 쥐었다. 난숙의 행동엔 항상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난숙의 사무실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정원이 문을 열자 난숙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난숙의 얼굴은 평소보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원아, 너한테 숨겨온 말이 있어. 난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원은 숨을 죽였다. 오늘만큼은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어.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었지. 정원의 심장이 멎을 것처럼 멈췄다. 누구요? 난숙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한혜라. 그리고 진태석. 정원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헤라가 기범을 밀었다는 소문이 있어. 난숙의 목소리는 땅속처럼 낮았다. 그리고 진태석은 그 장면을 보고도 살릴 방법을 찾지 않았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범의 마지막을 지켜보기만 했지. 정원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탁자 위에 놓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원아. 난숙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지금 누구도 믿지 않는 게 맞아. 하지만 사실을 찾고 싶다면 그 감정 버리지 마라. 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회장님.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제가 해야 할 일 알고 있어요. 난숙은 미소인지 경고인지 모를 짧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 시작은 이제야.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오해 속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정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난숙은 잔에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털어넣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던 그녀의 입술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판이 굴러간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조각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정원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계산과 계획만이 존재했다. 이 난숙의 사무실을 떠난 뒤 서울의 밤거리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복잡한 소용돌이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의 충격, 그 충격이 오히려 그녀를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다. 헤라가 기범을 밀었을 가능성, 태석이 현장에서 방치했다는 증언,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 정원은 길을 걷다 멈춰섰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 들렸다. 아빠, 제가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대기실 앞. 정원은 예정된 병원 앞으로 갔다. 헤라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만나자고 했던 곳이었다. 굳이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었지만 난숙이 말했듯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대기실 문을 열자 헤라가 이미 와 있었다. 평소의 화려한 차림이 아니었다. 어두운 색 코트에 눈가는 밤새 울었는지 붓기가 있어 보였다. 왔구나, 정원아. 헤라의 목소리는 다정한 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깊게 배어 있었다.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헤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요즘 너무 말랐어. 검사라도 좀 받아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원은 시선을 돌렸다. 건강검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헤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 말아요.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다. 헤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구한테 들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원이 손목에서 작은 녹음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회장님이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 그게 문제죠. 헤라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다. 정원아, 그건 너를 지키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정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키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아니면 진태석?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원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검사 안 받을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제 방식대로 움직일 거예요. 헤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원아,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 정원이 웃음 없이 웃었다. 아빠가 계단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그걸 왜 저에게 한 번도 설명 안 했죠? 헤라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다. 세훈이었다. 정원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변했다. 정원 씨. 그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손을 뻗었다. 혼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세훈의 목소리엔 진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진심보다 진실이 먼저였다.
혜라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세훈아, 내가 왜 여기? 어머니. 세훈은 혜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정원 씨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어요? 혜라는 완전히 굳어졌다. 정원은 잠시 세훈을 바라본 뒤 혜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대답하세요. 혜라는 손가락을 떨며 가볍게 의자에 몸을 기대곤 작게 입술을 떼었다. 난 그냥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정원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를 잃고 싶지 않다면 제 아버지를 살릴 기회라도 주셨어야죠. 혜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원은 등을 돌렸다. 병원 앞 주차장. 세훈은 정원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묵묵히 동행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정원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세훈 씨.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저 잘못된 길로 가는 걸까요? 세훈은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손가락으로 치워주었다. 잘못과 복수는 가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혼자 가게 두고 싶지는 않아요. 정원은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세훈의 온기가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온기가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더 단단해져야 했다. 세훈 씨, 전 앞으로 더 잔인한 일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알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같이 볼 거예요. 정원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감정에 기대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세훈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신 필요할 때 손만 잡아요.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세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짧은 순간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었다. 같은 시각 태석의 방. 진태석은 변호사와 통화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다. 정원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보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태석은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그래. 좋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지.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펼쳤다. 서류에는 증거 불충분, 목격자 진술 오류 이런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혜라는 곧 무너질 거고 정원은 아직 내가 준비한 수레바퀴 아니야. 그의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스쳤다. 기범, 내가 떠난 자리는 너의 딸이 채우게 될 거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만간 알게 되겠지. 다시 현재 정원. 정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빠, 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는 대답을 대신했다. 정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두 사람 모두 책임을 피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부드러운 정원은 없었다. 진실을 찾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다. 난숙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정원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야. 난숙의 시선은 따뜻함과 냉정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정원은 아직 그녀가 설계한 판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난숙은 아직 몰랐다. 정원도 이미 자신만의 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